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나 싶더니 네. 지금은 아쉽게도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CES가 또 시작됐으니까 단기적으로 딱 CS 모멘텀만으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약간 이제 또 세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눌림목 조정을 이제 조금 받고 있다. 다만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어쨌든 상승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상승 흐름을 좀 잘 타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수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좀 기조적인 매수세를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간밤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트럼프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보편 관세를 이제 품목별로 또 차별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우리 또 원화 가치가 급락한 측면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간밤에 이제 환율이 딱 그 보도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장중에 1,454원, 5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수급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한 게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8월 16일이에요. 작년 8월 16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이제 팔았는지를 사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최고점 거의 1,500원 근처까지 급등을 했다가 환율이 좀 꺾이기 시작했고 원화 가치가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국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저가 매력이 부각되는 우리 국내 증시를 좀 기조적으로 사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도 2,500포인트 안착. 코스닥 지수도 뭐 750포인트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전장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아직도 장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불로 마감해주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도 오전장에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개별주부터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까지 이제 특징주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저는 오전장 특징주로 한미 반도체를 한번 꼽아봤어요. 지금 이제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지포스 사실 이제 GPU에 대한 부분들도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슨 토로 이제 로봇에 대한 거 그리고 은근히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것까지 이제 코멘트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SK 하이닉스도 HBM3 이 16단 샘플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어제도 이 부분 말씀드렸었죠.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올해도 HBM 시장은 대호황이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HBM으로 한 7조 원 정도 돈을 벌었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 2배가 더 많은 15조 원 정도를 HBM에서 돈을 벌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여전히 이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 요 공급망 안에서 핵심적인 이제 장비주 역할을 하는 한미 반도체. 지금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10만 원을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공개한 HBM3 이 16단도 역시나 한미 반도체 TC 본더가 사용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젠슨항 CEO가 오늘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블랙웰 신작에는 HBM이 무려 456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HBM 주문을 계속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주문형 반도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4 공급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여전히 HBM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그중에서도 HBM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딱 세 군데밖에 없는데 수율이라든지 또 성능의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이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우위를 점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비 기업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한미반도체 주가가 아직도 지금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워낙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11월 달 고점도 이제 넘어가면서 추세적인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면이다. 오늘도 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HBM 수혜주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들은 오전장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전장 수급 특징주를 한미반도체로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인데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CES가 이제 시작됨과 동시에 오히려 이제 세론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로봇이나 AI 그리고 오늘 양자도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초반에 막 변동성이 좀 생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나가셨을 것 같다. 그래서 로봇 기업은 그냥 중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린 결과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수혜주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이제 지분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상당 부분 손바뀜이 다 됐다라고 보고 여러분들께 한 주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로봇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가장 탄탄하게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CES가 끝났다라고 해서 로봇 종목들의 모멘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CES를 기점으로 새로운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트렌드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에 대한 이제 트렌드들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주자 지금 시총이 거의 5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월 달에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막 서로 사기 위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오후장의 수급 특징지로 고가 마감할 수 있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어제도 리뷰했던 DI가 2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2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반도체 종목들이 딱 지금 3거래일 급등을 했다가 오늘 하이닉스가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고 바로 지금 음봉전환, 하락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DI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11% 정도 또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DI를 소개해드리고 딱 이틀 만에 지금 무려 23% 정도 이제 수익이 난 거예요.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고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목표가 바로 터치를 하면서 23%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탄력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제가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어저께 이제 20만 원 이제 안착 시도가 좀 나왔고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어차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지금 젠슨항 CEO 이제 발언이 좀 나오면서 10%가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또 밀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저께
CES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 흐름이 약간은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HBM 수혜주들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들어선다라는 그 우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 11월 대선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11월 달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6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도로 제자리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빠졌던 자리를 이제 다 만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욕구가 좀 생길 수 있는 위치여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주요 HBM 수혜주들이 오늘은 단기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이제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늘 같은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차피 가장 이슈가 강한 건 또 HBM 쪽이기 때문에 주요 HBM 수혜주들, 어제는 제가 또 숨겨진 HBM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크러버 장비, 또 TSV 공법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GST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도 거의 최고가 150달러 터치를 했고 TSMC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액침 냉각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도 GST라고 볼 수 있고요. 칠러 스크러버 장비, 특히 그중에서도 올해 HBM 만들 때 TSV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스크러버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GST 같은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로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 추세를 보시면 오히려 GST는 시총은 좀 가벼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11월 고점을 이미 넘어서서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거래가 한번 붙여주면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요. DI의 후속주로 어제 말씀드렸던 또 GST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I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필옵틱스가 2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CES의 영향일까요? 네, CES에서 또다시 이제 유리기판 얘기가 좀 나왔고, 사실 제가 이제 필옵틱스를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러는 와중에 또 유리기판 채택을 할 수도 있다. 이 글래스코어 기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언급이 나오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딱 소개를 해드렸는데 12월 18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눌렀어요. 누르고 난 이후에 지난주부터 또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더니 오늘 또 그 CES 모멘텀으로 장 초반에 12%나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거의 한 18%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목표가를 또 시원하게 넘겼고, 딱 요 종목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1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부근에서 역시나 또 세론 갭상승 출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을 좀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SKC하고 삼성전기, 중소형주 중에서는 필옵틱스하고 JNTC 이런 이제 글래스코어 기판,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도 있으니까 이게 반도체 종목의 기술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반도체 이제 기판의 면적도 넓어지고 또 열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열에 의해서 휨 현상이 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원천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글래스코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 수익이 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1월 달은 항상 새해 효과, 뭐든 좀 새로운 거, 새로운 기술 트렌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가격을 21,500원 정도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는 23,000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그 정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바이닉스가 18%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2, 3일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약간의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주도 업종 중에서 당연히 이제 바통 터치 해가지고 다음 차례로 움직일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오늘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넥스, 그리고 대장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CMO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SK바이오팜도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막 6%, 7%씩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넥스도 목표가 달성했고 SK바이오팜도 지금 목표가 달성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내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업종의 순환매를 감안하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CES지만
CES 끝나고 나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비만 치료제라든지 CMO, CDMO 기업들, 또 신약 개발 플랫폼, 특히 ADC 관련된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기술주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조용히 눌러있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다음 주에 오히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니까요. 뭐 바이넥스, SK 바이오팜 후속주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속주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계속 언급하셨던 반도체 관련해서 좀 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가 오늘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종목은 진짜 너무 저평가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다 싶은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50원의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브로드컴 이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엔비디아 역시도 주문형 반도체, 고객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는 에이지그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특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또 AGI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도 가장 좋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수주한 이력도 굉장히 많고 주가도 가장 강하게 올랐었어요.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한때 이 가온칩스가 무려 13만 원 근처까지 지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1년 내내 주가가 추락해가지고 13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최근에 3만 원까지 주가가 추락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서서히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다른 기업들보다 가온칩스를 더 관심을 좀 갖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잖아요. 대만의 GU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작년에 매출이 3배가 넘게 폭증을 하면서 실제로 TSMC의 낙수 효과를 입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제 구가를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부진했고 SK 하이닉스도 HBM 쪽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일거리가 오히려 하반기 때 급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 그러면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단 공정, 5나노 이상의 선단 공정의 주문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은 가온칩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디자인하우스 그 어떤 기업도 선단 공정의 프로젝트를 수주해본 이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이직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가온칩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눌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딱 부각되고 저는 오히려 CES가 끝나고 나면 이 반도체 쪽 이슈에서는 가온칩스가 또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또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거래 없이 약간의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요 구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9,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가온칩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4,150원 현재가로 SBB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대장은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고 국내 유일한 휴머노이드 로봇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기업이 없어요. 사실상 로봇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어떤 로봇 관련된 부품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조달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을 다 일본산 부품들을 이제 활용해서 로봇들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국산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SPG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SBB테크 이런 기업들이 감속기를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SBB테크는 초정밀 이제 감속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성능은 뭐 일본 기업의 한 6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일본보다는 훨씬 좀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CES에서 삼성전자가 반려 로봇 또 집사 로봇이라고 하는 볼리라고 하는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막
참여자들의 엄청난 큰 환호를 이제 좀 이끌어낼 정도로 호평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볼리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SBB테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1 시리즈라든지 혹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웨어러블 보핏 그다음에 이제 볼리 이런 데다가 감속기를 공급했다라는 또 공식적인 레퍼런스는 없습니다만 공급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G라든지 SBB테크, 이렌시스 이런 감속기 기업들은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로봇 기업들이 움직일 때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1,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SBB테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까지 영민한 투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